조선시대 사형은 단순한 형벌이었을까요?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았던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왕의 한마디면 백성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무자비한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에 못지않게 치밀한 법과 절차 속에서 오늘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조선시대 사형 제도에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오래된 제도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생명과 정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또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서도 과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때로는 비극적인 실패들이 공존했는지, 그와가 현대 사회의 사법 시스템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권 의식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볼 귀한 기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조선의 사형 제도가 단순히 죄인을 처벌하는 무거운 형벌을 넘어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왕권의 상징, 그리고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어떻게 기능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자비름과 통치자의 철학에 따라 사형의 의미와 집행 방식이 어떻게 다채롭게 변화했는지 그 커다란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검숙하게 법전이 펼쳐지던 궐 안의 정전 풍경부터 백성들로 북적이는 저잣거리에서 법 집행을 알리던 포졸의 우렁찬 목소리까지, 그 모든 순간들을 상상하며 조선의 법과 정의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조선 초기, 특히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의 시대에는 사형 집행에 있어 그 어떤 순간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지극히 귀하게 여겼던 세종은 사형이라는 최종 판결 앞에 누구보다 깊은 고뇌를 했죠. 거겨라도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까 밤늦도록 편전의 불을 밝히고 옥사 기록들을 몇 번이고 다시 살피는 왕의 모습은 단순한 통치자의 면모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삼심제라는 엄격한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죄의 경중을 3번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지방 관아에서 시작된 초심부터 중앙 관아의 복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에게까지 올라가는 삼심의 절차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만약 이 삼심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왕이 죄인의 억울함을 의심할 때는 직접 죄인을 만나 신문하는 친국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던 죄인이 한밤중에 왕의 부름을 받고 궁궐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왕의 날카롭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눈빛을 마주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는 순간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세종은 대신들과 밤샘 격론을 벌이면서도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수많은 기록 속에서 우리는 사형 판결을 앞두고 고심하는 세종의 모습과 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논쟁을 벌이는 대신들의 진지한 표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의 시대는 법치의 합리성과 왕이 지극한 책임감이 만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도의 틈새나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하죠. 세종대왕의 시대가 이처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고심했던 왕과 신하들의 합리적인 법치 시대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어쩌면 법의 이름 아래 가장 잔혹한 비극이 펼쳐졌던 시대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왕의 의지가 곧 법이 되고 그 감정이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바로 연산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형은 더 이상 죄예상 죄의 경중을 따지는 신중한 절차가 아니라 왕의 분노와 권력 다툼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는 피의 칼날로 변모하고 말았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궁궐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왕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끌려가는 선비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법전의 엄격한 조항이나 삼심의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왕의 한마디
혹은 소수의 측근들이 꾸민 음모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결정했던 참혹한 시대였죠. 이 시기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사화, 즉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는 뜻의 피비린내라는 숙청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18여덟 년에 일어난 무오사화는 사관의 기록, 즉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글이 역사를 기록하는 자의 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관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 육수사초의 사초에 실은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이 글이 세조의 왕이 찬탈을 비판한 겁니다. 샀던 겁니다. 반 문장 한 글자가 권력자에게는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었던 시대였죠. 이 사건으로 김일손을 비롯한 수많은 살인 세력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려 했거나 혹은 특정 정치 세력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가혹한 형벌을 감수해야만 했으니 당시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랴버오 4년 연산군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던 갑자사화가 터진 사회가 터집니다. 이 사건은 연산군 개인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정치적 복수로 이어진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해비 윤 씨가 사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엄청난 분노에 휩싸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찾아내 복수하려는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죠.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까지 철저하게 색출하여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왕의 감정이 이토록 무자비한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법치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고 궁궐은 공포와 비명으로 가득 찼던 비극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말았죠. 그와 연산군 시대의 사형제도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집행되기보다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악용되는 참담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늦도록 고뇌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죠. 밥이 왕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될 때 그 칼날은 무고한 백성들을 향할 수 있다는 섬뜩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고 정의가 실종된 시대 속에서 과연 백성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비극적인 시대는 조선의 사형제도가 단순히 형벌의 문제를 넘어 왕의 통치 철학이 국가의 운명과 백성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는 이처럼 어두운 페이지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이후 조선은 다시금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려는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아픔을 딛고 정의로운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애썼던 또 다른 왕의 이야기를 만나볼까 합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조선의 역사는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잔혹한 피바람이 거치고 난 뒤 왕실과 대신들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고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사형 제도는 더욱 신중하고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영조대왕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죠. 영조대왕은 즉위 초부터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형벌을 경감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단순히 죄를 벌하는 것을 넘어 혹독한 형벌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었던 것이죠.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연산군 시대에 법이 왕의 감정적인 칼날이 되어 무고한 생명을 베었던 참담한 기억을 영조는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법의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인간적인 온정을 불어넣으려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애견떡
이러한 인도주의적 통치 철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신문고였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관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백성들이 궁궐 앞에서 북을 쳐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던 제도 기억하시나요? 이 신문고는 단순히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는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 혹시라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했던 영조의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제도였죠. 신문고가 울리면 왕은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직접 사건을 살피거나 담당 관리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 앞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했던 왕의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광화문 앞 신문고를 힘껏 두드리는 백성의 손에는 마지막 희망이,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왕의 귀에는 백성의 절규가 생생하게 와닿았을 테죠. 또한 영조는 사형 집행 전 재심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미 3심제를 거쳐 왕의 재결까지 받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모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명령했죠. 이를 삼복제라고도 불렀는데요. 죄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억울함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살폈던 겁니다. 영조는 직접 옥사를 방문하여 죄인을 신문하거나 대신들과 밤샘 토론을 벌이며 단 하나의 의문점이라도 해소하려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죄인의 심판 기록을 다시 펼쳐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내려가며 진실을 재확인하는 엄숙하고도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닿기 직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말이죠. 영조의 이러한 노력은 사형 제도가 단순히 국가의 형벌 집행을 넘어 백성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사형은 더 이상 왕의 감정이나 정치적 도구로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물론 그 시대에도 모든 억울함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조의 개혁 시도는 조선의 사법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인간의 생명 앞에서 왕이 가져야 할 책임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통치는 법과 정의가 단순히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듬고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영조 대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교훈은 비단 사형제도의 개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포함한 조선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생명과 정의가 어떤 가치로 여겨졌는지, 그리고 절대 권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도 법과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와 노력이 이어져 왔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죠. 단순히 옛날의 잔혹한 형벌로만 치부하기에는 조선의 사형제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왕의 자비로운 마음과 백성을 향한 깊은 애민 정신이 담긴 개혁의 도구로 작용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인도주의적 시도가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기에는 권력 다툼의 피비린내, 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무고한 수많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기도 했죠. 그처럼 왕권이 법치라는 견고한 틀 위에 서기보다 그 위에 군림하며 자의적으로 움직일 때 사회의 정의는 한순간에 그 빛을 잃고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공명정대함을 추구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생생한 역사적 증거를 우리는 조선의 사형제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판결을 고심했던 왕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지도자라 할지라도 생명 앞에서만큼은 깊은 고뇌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려 했던 숭고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절대 권력이 관기에 사로잡혀 폭주할 때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한들 그 보호막조차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무고한 생명들이 무참히 희생되었던 비극적인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사형제도는
정의가 실현되기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며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사법 정의라는 소중한 가치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사형제도의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조금씩 뿌리내리고 발전해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에서도 정의를 향한 멈추지 않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우리 사회가 법과 시스템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지키려 애쓰는 기반이 되었을 겁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고민과 시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쩌면 훨씬 더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조선시대의 선조들이 그토록 고뇌했던 정의라는 이상을 오늘날 더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고 세련되게 발전한다 한들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마음가짐과 시대가 공유하는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늘 달라질 수 있다는 겸허한 진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은 과거에도 그랬듯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과제일 겁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통찰을 선사해주죠. 우리는 앞으로도 역사의 숨결 속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깊이 탐험하며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교훈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